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느꼈죠. 70년 넘게 평화를 누려온 서유럽과 달리 폴란드는 언제든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최전방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놀라운 결정이 내려집니다.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지구 반대편 한국에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당시 유럽 언론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유럽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이 역사적 선택 뒤에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일부 상황 소개와 배경 1인칭 시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르투르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30년간 군사 전략을 담당해온 공무원이죠. 평생을 조용한 사무실에서 보냈지만 202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한 해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던 그날 새벽, 저는 비상 소집을 받고 국방부로 달려갔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거대한 지도를 보며 소름이 돋았죠. 우크라이나 동쪽에서 시작된 빨간 화살표들이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바로 우리 폴란드가 있었으니까요. 아르투르, 우리 군의 현재 전력 상황을 보고해 주시오. 국방장관의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쳤죠. T-72 전차 232대, 대부분 1980년대 구형. 견인포 400문, 절반은 소련제 유물. 전투기는 F-16 48대가 전부였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력으로는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차와 자주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각국 방산 업체들의 전화를 받았죠. 독일의 라인메탈,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프랑스의 넥스터. 모든 업체들이 자사의 무기를 팔겠다며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가격은 천문학적이고 납품은 몇 년 뒤라는 조건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내일 터질지 모르는데 2025년에 무기를 받겠다니 말이 되지 않았죠. 이부 갈등과 문제 발생.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이었습니다. EU 본부에서는 유럽연대 차원에서 독일제 무기를 우선 고려하라며 정치적 압력을 넣어왔고 NATO 사령부는 미군과의 호환성을 위해 미국 무기가 최선이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견적서를 받았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당 1,500만 달러, 총 180대면 27억 달러. 폴란드 국방 예산의 40%를 전차 하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납품은 2026년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년 뒤에 전쟁이 끝나 있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람스는 더 심했어요. 대당 2천만 달러의 납품은 2027년. 게다가 유지 보수비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 비용이었죠. 제가 계산해본 결과 100대만 도입해도 폴란드 국방 예산을 5년간 묶어놓아야 했습니다. 언론의 공격도 매서웠습니다. 국방부가 무능해서 제대로 된 무기도 못 구한다며 연일 비판했죠. 야당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저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고 시민단체들은 국방부가 국민의 생명을 장난감 취급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야리었어요. 뉴스에서 당신 욕하는 소리 듣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지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내일 국경을 넘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3부 사건 전개.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책상에 생소한 업체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대충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아시아 업체들은 보통 저렴하지만 성능이 의심스럽다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K 흑표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2와 비슷한 성능의 가격은 절반. K9 자주포는 NATO 표준 155에 완벽 호환되면서도 사격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FA-50 경공격기는 미국 F-16의 절반 가격으로 비슷한 임무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납품 일정이었어요. 계약 후 3개월 내 1차 납품 시작, 6개월 내 주요 장비 50% 납품 완료. 이런 조건은 그 어떤 서방 업체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업체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잡았습니다. 정말로 3개월 내에 전차 50대를 납품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 담당자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양산체제가 완비되어 있고 유럽 수출을 위한 NATO 호환 사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을 때 장관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 그런데 성능은 괜찮은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K 전차는 독일에서 시험 운행 중이고 K9 자주포는 이미 인도, 터키 등에서 실전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죠.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게. 사부 갈등의 정점. 한국 방문이 확정되자 폴란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서를 보내왔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대사가 직접 국방부를 찾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코발스키 차관보님,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면 독일 폴란드 방산 협력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EU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고요. 야당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동양 무기로 국가 안보를 도박하려 한다며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한국 무기는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중국과 가까운 나라의 무기를 쓰면 안보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육군 기갑학교 교관들은 병사들이 독일식 훈련에 익숙한데 갑자기 한국식 장비를 도입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공군에서도 FA-50은 경공격기일 뿐 제대로 된 전투기가 아니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라에 큰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냐며 밤새 걱정했고, 대학생인 아들까지도 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만약 한국 무기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폴란드 역사의 죄인이 될 텐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군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아닌가? 오부 해결과 결단.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조직력에 압도당했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완벽한 일정 관리,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K 전차를 실제로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 완성도 높은 전차들이 연속으로 생산되고 있었어요. 독일 공장보다 자동화 수준이 높았고 품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문하신 사양대로 언제든 생산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죠. 한화시스템에서 K9 자주포 시험 사격을 참관할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10초에 3발씩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무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구나 한국군이 이미 10여 년간 실전 운용하며 검증한 장비였습니다. KAI에서 FA-50을 직접 조종석에 앉아 체험해볼 때는 조종사 출신인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장비였습니다. 미국 F-16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항전 시스템과 무장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한국 관계자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안보를 함께 지키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회장의 이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리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까지 제시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죠.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국방장관에게 확신의 참포고를 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무기는 우리가 찾던 정답입니다.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지금 당장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육부 깨달음과 결말. 2022년 7월 27일 폴란드-한국 방산협력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포함해 총 126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계약이었죠.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중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계약 3개월 후 첫 번째 K9 자주포 20대가 폴란드 땅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한국산 자주포를 보며 병사들이 환호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무기가 왔다 는 외침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 뒤에는 K 전차 50대가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 3년 걸리기를 한국은 반년 만에 해낸 것이죠. 전차병들이 K의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과 능동 방어치기를 체험하며 이제야 러시아와 싸울 수 있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년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란드군의 전력은 동유럽 최강 수준으로 올라섰고 NATO 내에서도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언론들은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 것이었죠. 한국은 값비싼 유럽 무기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에필로그. 현재 아르투르 코발스키는 폴란드 국방차관으로 승진해 한마이너스폴 방산 협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준 파트너였어요. 이제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산 무기로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세계의 새로운 방패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가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경선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을 지키는 시대가 열렸습니다.